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프로파일러 정수연입니다. 자, 저의 관점은요. 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롱을 잡아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오른쪽 위 제가 홀딩을 하고 있는 포지션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파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ICT와 클래시 모두 겹쳐지는 우리 공통적인 근거들을 기반해서 차트 분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차트에 어떤 트레이딩이든 100%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차트를 봤을까? 저는 하락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ICT 관점에서도 여전히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파동에서는 5파에서의 세부 카운팅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현재 1파, 2파, 3파까지는 진행이 완료되었고 이 4파와 5파를 다루는 형식에서 많은 트레이더들의 인사이트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리가 겹쳐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3파의 저항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4파가 나오고 난 뒤에 5파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방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3파의 연장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4파가 단기 반등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 1파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 부근에서 다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통점은 뭔가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왜 리스크 롱을 잡고 있나요? 파동에서도 전부 다 하방이라고 하고 ICT에서도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파동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롱 역할을 할 수 있는 쐐기 패턴이 나오죠. 쐐기 패턴 또한 여러분 5파로 구성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쐐기 패턴으로 봤을 때 1파, 2파, 그리고 3파, 4파, 5파가 진행되고 현재 쐐기 패턴을 돌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파동에서도 롱 관점이 충돌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너무 한 가지 트레이딩 방식으로만 고집하고 있진 않은지 내 관점이 너무 무결점하다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100% 완벽 대응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동의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음 ICT와 클래식 관점을 버무려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로 카운팅을 해볼 수 있고 사용하는 트레이더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댓글도 보면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가 가장 많은 것이 저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파동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카운팅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5파가 진행 중인 카운트 방식입니다. 자, 3파가 끝이 났고 4파의 반등장이 끝이 났고 지금 현재는 5파가 1, 2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2파 세부 파동의 횡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이전 4파의 고점인 이 61.8에서 9K 요 자리를 뚫지 못하는 선에서 다시 하락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61.8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의 하락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아니 이것은 3파의 연장이고 지금은 4파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자, 그랬을 때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넘으면 안 되나요? 바로 1파의 저점인 이 자리 62.3K 부근을 넘으면 안 되는 관점.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관점, 이전 관점이 어디를 넘으면 안 됐나요? 61.89 자리를 넘으면 안 됐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이 두 관점은 요 구역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유일하게 롱 관점이 될 수 있는 파동이 무엇이었죠? 자, 바로 쐐기 패턴에서 5파가 끝이 났고 현재는 롱이 나올 만한 관점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들은 겹치고 있지만 여기에서 단 하나 이 자리까지는 우선 홀딩을 해볼 수 있다는 게 파동의 관점입니다. 그죠? 그럼 최소 자리 일단 61.8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게 파동의 관점으로 동일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우리가 계속해서 클래식하게 저점을 올릴 때부터 저점을 어떻게
어떻게 롱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이게 단기 반등이든 아니든 여기까지는 방향이 지금 똑같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동의 관점으로 들어가진 않았으나 현재 롱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당 관점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도 현재 가지고 있지만 익절하지 않은 상황이고 롱 포지션으로는 최고 기록 43까지 분할 익절을 마치면서 홀딩 중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 개인 매매일지 통해서 무료 브리핑 자료실이죠. 절대 리딩방이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는 진입가나 목표가까지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셔야죠. 구독자분들에게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도 설명을 드렸고 스터디룸을 원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응원 댓글 혹은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들어올 수 있으니 스터디룸에 대한 이런 실시간 매매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브리핑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관점을 살짝 틀어서 클래식과 ICT 제가 조금 더 신뢰하는 유동성 관점에서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도 쐐기 패턴이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죠. 쐐기 패턴의 상단은요 계속해서 이번 급락장에서 형태의 상단선으로 우리가 뚫지 못했습니다. 왜? 이 급락의 형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항이 강해서 계속 뚫지 못한 걸 이번에 처음으로 뚫어냈다. 다만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캔들을 세우면서 기간 조정, 얘를 매수세의 힘으로 뚫지 못하니 기간을 늘려서 캔들의 개수로 뚫어내는 이런 기간 조정을 통해서 뚫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롱에 대한 근거로 또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급락하는 형태에서의 하락의 힘을 좀 해소하는 느낌이 나왔죠. 저점을 깨지 않고 올려주는 형태가 나왔고 RSI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14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고가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힘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쐐기 패턴의 하단을 한 번 더 맞으면서 5개의 파동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무빙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59K에서부터 롱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방에 대한 추세 클래식 관점에서도 열려있다. 왜? 상승선을 계속 보여주던 이 추세에서 어떻게 이번 주 이탈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는 제가 패닉셀이 나올 여파가 세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 갭을 다 채우지 못한 빈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지지저항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의 방향이 열려있다. 해당 구간까지의 하방이 열려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팩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동과 관점을 좀 섞어서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이 5파 하락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넘으면 안 된다? 여기 61.9K를 넘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로 지금이 4파 반등이라고 해도 어딜 넘으면 안 된다? 62.2K를 넘으면 안 된다. 자, 근데 ICT 관점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는 관점들이 있겠죠? 뭡니까? ICT 관점과 우리 클래식한 관점을 보더라도 이 두 가지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캔들이 뭡니까? 바로 거래량을 동반한 어마무시한 장대 음봉입니다. 자, 이런 장대 음봉들의 특징은요. 개미가 만든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개미들은 이 추세를 쉽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세력 20명만 참여를 많이 하고 대부분의 80명의 개미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 텅 빈 구간 갭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FVG, 페어 밸류 갭의 약자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차트의 특징은 보통 이런 자리로 투자자들에게 모두 공정한 가격 기회를 주기 위해 되돌리는데 여기에서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VG의 중단선인데요. 자, 이런 FVG 갭 구간의 중단선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상승 이렇게 양봉이 떴지만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죠. 이랬을 때 이 양봉의 마감이 이 중단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추세 전환으로 이 음봉에 대한 추세를 모두 되돌리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요. 여기를 지금 보이시는 캔들과 같이 다시 그대로 되돌린다면 여기를 이탈했다, 리테스트의 실패라고 보고 이 해당 추세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리에서의 음봉, 해당 2번 음봉을 봤을 때도 FVG의 중단선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해당 추세를 이어가는 무빙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를
지지를 넘어야만 추가적으로 볼 수 있으니 파동의 방향성만 믿고 여기까지 무조건 롱을 박아서 추격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롱을 들어가실 분들은 이 자리의 지지를 받아야만 하며 지금 하얀색 박스로 제가 표기해둔 자리 있죠. 여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청산 물량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자,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모인 자리는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3 트리플 저항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저항은 뭔가요? FVG 중단선의 저항, 두 번째 저항은요, 이전 FVG의 하단선 저항, 그리고 세 번째 저항은 청산 물량의 저항. 그러니 곱하기 3배의 저항을 모두 다 뚫어서 지지를 받았을 때 추가 롱 진입을 하셔야지 지금 추격을 하기에는 너무 파동 하나만 믿고 가기엔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지금 숏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롱에 대한 근거가 떴기 때문에 나의 손절가, 지금 본절 로스를 해야겠죠. 우리 저점에서 한 번씩 익절을 했으니 나의 평단에 맞게 롱을 보면서 익절하시면 되고요. 추가 숏은 진입해도 될까요? 자, 추가 숏은요, 우리가 하방 리스크를 봤을 때 ICT 관점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신규 숏에 대한 권장은 별로 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롱에 대해서 지금 저와 비슷하게 롱을 홀딩하시고 계신 분들, 이런 자리에서 분할 익절 하시면서 롱을 완익 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홀딩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 자리가 1번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딘가요? 60.7K 부근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리는 그 다음 FVG 중단선 61.5가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파동에서 말하는 상단이자 요 두 가지 추세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익절을 하시면서 우리가 롱을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롱을 새롭게 들어가는 첫 번째 자리는 어디죠? 여기에 지지를 넘었을 때죠. 거기 저는 지금 함부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추격하시면 안 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기준대로 만 계속 매매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동을 보시는 분이든 ICT를 보시는 분이든 추세선만 보시는 분이든 한 가지만 맹신하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장이니 이 모든 리스크들을 해소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하방은 열려 있지만 맨 땅이 가까워질수록 아래로 헤딩을 하는 것은 머리를 깨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방 리스크가 있더라도 롱을 잡아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숏에 대한 관점까지 놓지 않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준 없이 대응하느냐, 기준 있게 대응하느냐는 확연하게 손실의 차이도 클 것이며 수익의 차이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명한 매매 되시는 구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도 다시 한번 일요일 브리핑 차트가 똑같더라도 한 번 더 같은 말씀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성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브리핑은 스터디룸 이어갈 테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응원 나이스라고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